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비트코인 저널리스트 김대영입니다. 비트코인 관련 뉴스 가격을 저널리즘 기반으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는 데일리 비트코인입니다. 오늘 가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6,000대에서 가격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76,000 현재 가격은 76,500달러입니다. 79,300까지 갔다가 76,000대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전에 75,000 밑에서 놀던 거에 비하면 그래도 바닥은 좀 올라온 상태입니다. 여전히 고점 대비 40% 가까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30한 7, 8%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8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79,300에서 꼬꾸라져 갖고 지금 76,000 이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왜 떨어졌느냐에 대해서 사실 딱히 떨어질 이유는 없습니다. 아까 채팅글에서 말씀하셨듯이 호재만 있는데 왜 떨어지느냐?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79,000에서 76,000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사이트에 들어와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비트코인 블록이 지금도 10분마다 착착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져서 쭉 연결돼서 94만 7,094번째 블록이 조금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비트코인은 3월 9일인가요? 2천만 개를 돌파해서 그 이후에도 22,131개가 더 발행이 돼서 지금은 2,002만 2,131개의 비트코인이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면 지금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아무런 문제 없이 아주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국제유가 급등, 국제유가가 지금 장중에 100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가가 올라가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기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얕은 유동성 때문이다. 지금 비트코인을 살려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스트래티지만 외롭게 계속 사고 있다 보니까 스트래티지가 안 사면 이제 파는 사람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매수 세력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조금만 누가 팔려고 해도 금세 가격이 떨어진다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떨어진 원인에 대해서 국제 유가와 비트코인의 얕은 유동성, 얇은 유동성을 지적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74,000에서 82,000 구간에 숏과 롱 포지션이 엄청 많이 잡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가격이 조금만 움직여서도 청산이 일어나서 가격 변동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와이즈의 맷 토건이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어쨌든 6만에서 7만대로 올랐었고 7만에서 7만 5천을 넘어서 8만 근처까지 갔던 것은 스트래티지가 STRC라는 연구 우선주를 엄청 많이 팔아서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아주 공격적으로 매수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다 일맥상통하는 분석이죠. 최근에 비트코인을 주로 사는 세력은 스트래티지하고 ETF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다 안 사고 관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의 가장 큰 동력은 스트래티지였고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이 약세장이기 때문에 MSTR이라는 보통주가 잘 안 팔려서 STRC라는 연 11.5%의 고정이자를 주는 연구우선주를 많이 팔아서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폭식을 했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갔다. 그러면 스트래티지가 안 사면 비트코인을 살 사람이 지금 당장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스트래티지가 매일 사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다음 주, 이번 주 후반 되면 또 스트래티지가 사면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은, 단기 가격은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 방송을 하다 보니까 관련 뉴스도 전달해 드리고 관련 뉴스가 담고 있는 분석 내용도 전달해 드리지만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면 그날의 가격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비트코인이 결국 100만 달러가 될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죠.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가 되려면 20조 달러가 되면 100만 달러가 됩니다. 20조 달러. 지금 1.5에서 1.6조 달러 정도 됩니다. 이제 조 달러를 트릴리언이라고 하니까 제가 T로 줄여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T가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100만 달러인데 금이 지금 33T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금 시장의 60% 정도로 성숙하게 되면 20T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개당 100만 달러입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0 아니면 100만 달러가 될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비트코인은 결국 1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20T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7만 5천을 하든 8만을 하든 결국 100만 달러가 된다고 보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면 같은 돈으로 비트코인의 개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셈이죠. 그런 긍정적인 관점을 갖고 비트코인의 가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가 될 것이다라고 믿지 않으신다면 비트코인에 투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결국 0달러 아니면 100만 달러입니다. 자, 어제 나온 뉴스인데 백악관의 고문 혹은 자문위원장, 자문위원회 사무총장, 명칭이 다양하던데 패트릭 위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비트코인 라스베이거스 행사에 지금 참석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사무총장이라고 직함이 되어 있는데 백악관에서 향후 몇 주 내로 미국이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량에 관한 중대한 발표를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뉴스가 우리에게 전해졌죠. 이 사람이 패트릭 위트입니다. 그래서 데이빗 섹스가 임기 만료하면서 크립토 짜르 직책에서 물러나서 지금은 백악관에서 이 패트릭 위트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크립토 관련된 정책의 가장 실무적인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지시를 받아서 혹은 트럼프와 조율을 해서 의회하고 협상도 하고 있고 또 비트코인 크립토 산업계와 대화도 하고 있고 하는 핵심적인 인물인데 이 인물이 수준의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뉴스가 좀 나왔죠. 백악관이 몇 주 내에 비트코인 준비금 조성 관련 중대 발표를 하겠다. 작년에 트럼프가 비트코인 100만 개 전략 비축하겠다라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고 나서 몰수한 비트코인 작년에 캄보디아의 천즈그룹으로부터 또 막대한 물량을 압수해서 32만 개까지 늘었는데 그럼 100만 개를 무슨 돈으로 언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아주 어려운 숙제를 내준 게 예산 중립적인 방법으로 버짓 뉴트럴한 방법으로 사라고 했는데 버짓 뉴트럴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 방법을 못 찾은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의회에 어떤 행정명령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법적인 논란이나 분쟁이 있을 수 있어서 의회의 법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많이 분석을 했는데 지금 몇 주 내에 준비금 관련돼서 중대 발표를 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Overall, the president signed the Strategic Bitcoin Reserve Executive Order last year, and we've gone to work in figuring out exactly the machinations necessary and legal interpretations that we need to get that right and solidify that and protect the digital assets, but specifically Bitcoin that we have on the government balance sheet. So in the next few weeks, we'll be making a big announcement. I think we have a bit of a breakthrough there. And obviously that needs to be followed up with legislation. Senator Lummis's Bitcoin Act over in the House, Representative Begich has talked about the ARMA Act that he has put together. So we need to codify it, but in the meantime, we do believe we're going to be able to take a big step forward from the executive branch side in the next few weeks. That's huge news. So the president's very clear. We want to be number one. We don't want to cede any ground to certainly not an adversary like China. And I think, failure to regulate appropriately, not over-regulate, but a kind of Goldilocks zone of appropriate clarity for the industry so that this industry can flourish and that innovators can come back home is absolutely what's needed. And we're going to see this industry take off like a rocket ship if we can get it done. that's great. So you President Trump has been very clear that not just on crypto, but AI and all these other innovative technologies, we want to dominate. We want America to continue to be the beacon for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And this industry got wrongly targeted and politicized, and it drove all the innovation offshore. And you see the largest centralized exchanges, the largest stablecoin issuers, the largest DeFi protocols all exist outside the United States. That's a failure of U.S. leadership there. One of the biggest benefits that the United States has, obviously our military is right up there, our judicial system, but our leadership in financial markets and being a standard bearer and standard setter, crypto is the future of the financial infrastructure. And if we're not setting the rules, then we're going to be a rule follower and somebody else is going to. 네, 패트릭 위트의 말을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패트릭 위트는 백악관 암호화폐 자문위원회 위원장 혹은 자문위원회 사무총장 그리고 크립토 보좌관 이런 여러 가지 직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건 이 사람이 지금 백악관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크립토와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자기의 X에 이런 내용도 올렸습니다. 미국이 이런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클래리티 법안
등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암호화폐 분야의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최대 수혜자는 중국 공산당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국방수권법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투버빌 상원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공산당이 트럼프가 비트코인 전략 비축 행정명령에 서명하자마자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봐야 된다는 중국 공산당 내 싱크탱크 보고서가 나왔다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중국과 패권 경쟁에서 군사적 경쟁뿐만 아니라 이런 금융 분야, 통화 분야에서도 경쟁도 매우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래서 미국은 이것을 중국과의 패권 경쟁의 핵심적인 영역으로 보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트럼프가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트럼프의 크립토 가장 핵심적인 참모가 이야기를 했고 또 크립토와 관련해서 대통령과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상원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4월 8일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례적으로 기고를 해서 만약에 지금 클래리티 법안이 의회에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이대로 시간이 흘러가면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리가 우위를 빼앗길 수 있다는 글을 실었습니다. 모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패트릭 위트의 말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작년에 트럼프가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행정명에 서명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법적 해석을 정립하고 후속 입법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부가 갖고 있는 32만 개의 비트코인을 공고히 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누가 커스터디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런 것도 지금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 안에 중요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 그 분야에서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하는 분야에서 큰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행정부가 발표하는 것과 별개로 후속 입법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AI와 암호화폐 모든 혁신 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잡기를 바란다. 미국이 기업가 정신과 혁신의 등불 역할을 계속 이어나가길 바란다. 하지만 이 크립토 산업, 비트코인 산업은 부당하게 표적이 되고 정치화되어 모든 혁신 동력을 해외로 내몰고 말았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현재 세계 최대의 중앙화 거래소, 바이낸스가 미국 바깥에 있죠. 가장 큰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테더가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계 회사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거대한 디파이 프로토콜, 에이브 같은 프로토콜 다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스위스라든지 아랍에미리트라든지 이렇게 다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디파이 프로젝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규제 불명확화 로 인해서 규제 리스크로 인해서 전부 다 해외에서 최대 규모의 거래소, 최대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최대 규모의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미국 내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미국 바깥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걸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 크립토 분야에서 미국이 리더십을 확보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해시레이트는 미국이 제일 많고 민간과 정부를 합친 비트코인 보유량은 미국이 가장 많지만 이런 분야를 살펴보면 아직도 우리가 미흡한 부분이 많다. 이것은 백악관의 의지뿐만 아니라 입법으로 뒷받침돼야 되는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를 하는 거죠. 자, 미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 힘은 군사력도 있고 사법체계도 있지만 금융시장에서 리더십과 표준을 세우는 선구자 역할을 해야 된다. 크립토는 미래 금융 인프라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미래 금융 인프라의 핵심이 크립토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규칙을 세우지 않는다면 남이 정한 규칙을 따라가는 추종자가 될 것이고 다른 누군가가 주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중국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주도권을 잡아야 되겠다. 이거 게임 이론이죠. 우리가 잡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잡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반드시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의지가 확고하다. 1등이 되길 원하며 중국과 같은 적대국의 주도권을 빼앗길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런데 미국 내 적절한 규제가 없었다. 과잉 규제가 아니라 산업에 명확성을 줄 수 있는 골디락스 존 같은 규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야지 리쇼어링 됩니다. 이 산업이 번성하고 혁신가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고 이 일만 한다면 미국 내 크립토 산업은 로켓처럼 솟구쳐 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골디락스 존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골디락스는 이런 내용입니다.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은 딱 적당한 규제 수준이 필요한데 미국은 지금 규제가 없습니다. 규제가 없다는 것은 규제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언제 시비가 걸릴지를 모르고 언제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영국의 골디락스 동화에서 가져온 이런 용어 골디락스 존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클래러티 법안이 이런 골디락스 존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법안이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댓글로 질문하셨는데 해군 대장 한 명이 나와서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것을 미국의 전략 추진으로 볼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해군 대장 한 명뿐만이 아니죠. 미국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크립토 산업을 미국 내에서 확장하기 위해서 또 비트코인과 관련된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수준의 백악관에서 발표할 중대 내용이 무엇이냐? 라고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좋은 내용은 비트코인 100만 개를 어떻게 사겠다라는 내용이겠죠. 이를테면 미국이 연준과 포트녹스 군 금고에 금을 8,100톤을 갖고 있는데 이게 1974년도 당시 가격으로 금 가격이 매겨져 있습니다. 온스당 43달러에 매겨져 있는데 이 금을 재평가하면 지금 온스당 5,000달러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100배가 오릅니다. 100배도 넘게 오르죠. 43달러에서 5,000달러로 올라가니까 그러면 그 차액의 일부를 갖고 비트코인을 전략 매집하겠다. 이것은 장부 가격만 변동한 거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에게 세금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유력한 세금 중립적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망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 그 다음에 세금을 비트코인으로 내는 걸 허용하겠다. 이런 시나리오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패트릭 위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의회 입법 없이도 행정부의 행정명령이라든지 지침으로도 큰 진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할 내용은 의회 입법 없이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비트코인과 크립토에 대한 중대한 발표를 할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비축 정책을 영구화하려면 결국은 정부의 정책 의지나 행정명령이 아닌 법안으로 뒷받침돼야지 이것이 영구적으로 존속될 수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 법안이라든지 클래러티 법안이 통과돼야 되는데 그러면 행정부가 지금 의회에서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는 입법 과정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 행정부 차원에서 먼저 선수를 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단순하게는 압수한 32만 개의 비트코인을 커스터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향후 정부가 100만 개를 추가로 매입하려고 했는데 어떤 법적인 정치적인 한계가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그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각각 어떤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11월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고 7월 4일이 미국의 독립 250주년 기념일입니다. 지금이 4월 29일이니까 7월 4일에 앞서서 5월 중에 중대한 발표를 예고성으로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메인 발표는 7월 4일에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게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것도 클래러티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는 거고, 지금 패트릭 위트가 이야기한 것도 우리는 행정부는 행정부 나름 할 일을 할 테니까 의회에서 빨리 클래러티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법안도 2개나 지금 제출이 돼 있죠. 이 법에 대해서 빨리 처리를 해달라고 압박을 하는 그런 수단으로 이런 발언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달 기자가 스콧 베센트 장관에게 국가재정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일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없다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지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이를테면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 재정을 메꿔준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런 데서 스콧 베센트가 정부가 비트코인을 사주겠다, 비트코인 관련돼서 정부가 구제금융을 주겠다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그때 제 기억으로는 구제금융과 관련된 이야기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이야기는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였고요. 지금 실제 움직임은 비트코인 전략 비축으로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변을 한 것 이후에 스콧 베센트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클래러티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라고 하면서 패트릭 위트가 한 말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지금 크립토 산업이 다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아랍에미리트, 스위스 이런 데로 다 빠져나가고 있고 중국이 여기에서 주도권을 잡게 되면 우리가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법안의 처리, 그래서 규제를 명확화해서 국내의 산업을 일으키고 해외로 나갔던 산업들이 관련 산업들 리쇼링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된다라고 스콧 베센트가 4월 8일 날 월스트리트 저널에 쓴 것과 패트릭 위트가 한 말의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지금 내용이 달라진 것은 몇 주 안에 몇 주 뒤에 백악관에서 중대 발표를 할 것이다. 이 내용만 하나 추가가 된 거죠. 제가 이해하기로는 세이프 하버는 법안이 아니고 디파트먼트 오브 레이버의 지침이죠. 이게 클래러티 법안이 통과가 되면 세이프 하버의 지침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비트코인 관련 법안이 2개가 직접적으로 비트코인 액트라는 법안이 2개가 제출이 돼 있습니다. 상원에서는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제출했고요. 하원에서는 닉 베기치 의원이 제출했습니다. 이게 이제 원형이고 닉 베기치 법안은 상원만 이 법안을 추진할 게 아니라 하원에서도 똑같이 추진하겠다고 해서 거의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상원과 하원에 다 같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트럼프의 비트코인 100만 개 비축 행정명령을 완벽하게 뒷받침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이 법안보다 지금 더 시급한 법안으로, 더 급한 법안으로 클래러티 법안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 뉴스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데일리 비트코인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